혹시 시험 기간만 되면 아픈 아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멀쩡한데 시험 1, 2주 전만 되면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처음엔 저도 꾀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건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한 적도 없었거든요. 학원을 억지로 보낸 적도 없고 성적표를 보며 혼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착한 아이가, 모범적인 아이가 시험만 되면 몸부터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착한 아이들이 왜 몸으로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아이가 걱정이 별로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말 잘 듣고 학교에서도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고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아이,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혼자 알아서 하고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참 고맙다 싶은 아이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꼭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고열, 어느 날은 심한 두드러기, 어느 날은 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면역력이 약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공부 압박도 안 주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를 힘들게 한 건 압박이 아니라 어쩌면 기대였다는 걸요. 심리학에는 신체화 증상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몸이 대신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통, 복통, 고열, 두드러기, 구토.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몸은 실제로 무너집니다. 이건 절대 꾀병이 아닙니다.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아픈 겁니다. 억눌린 감정은 자율신경계를 건드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면역 체계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전 고열, 알레르기 악화, 두드러기, 복통, 변비, 과민성 대장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보다 가장 착한 아이들이 먼저 무너질까요? 많은 부모가 착각합니다. 반항 안 하면 괜찮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아이들은 괜찮아요를 너무 잘 말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기대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넌 원래 잘하잖아. 엄마는 널 믿어. 우리 딸은 걱정 안 해도 돼. 이 말을 들을수록 아이 마음속에는 이런 압박이 생깁니다. 나는 계속 잘해야 해. 그리고 결국 감정이 갈 곳을 잃으면 몸이 대신 무너집니다. 혹시 우리 아이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널 믿어라는 말은 정말 편안한 응원으로만 들릴까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잔소리 없는 집, 좋은 성적, 칭찬받는 아이.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지만 아이 마음속에는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끝날 것 같은 외나무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인정받는 아이는 성적이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착해서 칭찬받는 아이는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그 인정이 사라질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의 무의식은 아주 처절한 선택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불구화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들키면 어떡하지? 차라리 아파서 못 본 거라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서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싶어서
실패가 너무 무서워서 몸이 마지막 방어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이가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티고 있었구나. 나한테조차 말 못하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잔소리를 안 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걸. 아이에게는 망해도 괜찮다는 허락이 필요했다는 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결과가 아니라 존재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성적 잘 받아서 기특하다.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기특하지 않겠구나.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냥 내가 집에 있으면 엄마 마음이 편해. 오늘 밥 잘 먹는 거 보니까 좋다. 시험 잘 보든 못 보든 오늘 하루 수고했어. 핵심은 하나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 아이는 이런 말이 반복되어야 비로소 실패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실패담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늘 아이 앞에서 단단한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완벽해야 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수했던 이야기, 망했던 경험, 혼났던 날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주세요. 엄마도 오늘 일 하나 완전히 망쳤어. 근데 뭐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진 않더라. 이 말은 아이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세 번째, 아플 때 의심하지 마세요. 시험 때만 왜 그래? 일병 아니야? 갑자기 왜 아파? 이 말들은 아이를 더 고립시킵니다. 아이는 이미 스스로도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진짜 아픈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럴 때 부모까지 의심하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몸이 힘들다고 하면 일단 쉬자. 분석하려 하지 말고 먼저 믿어주세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돌아온 뒤 저는 아이 방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이에게 준 게 뭘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잔소리는 안 했지만 기대는 했습니다. 압박은 안 했지만 불안은 전달됐습니다.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믿음이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이번 성적 망쳐도 돼. 아이가 멈칫했습니다. 엄마는 내 성적보다 내가 안 아픈 게 더 중요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열이 내렸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우연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어쩌면 그 말을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망해도 괜찮아. 그 한마디를 어쩌면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사랑을 잃을까봐 아픈 건지도 모릅니다. 시험 전날 열이 나는 아이는 의지가 약한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잘하고 싶었고 실망시키기 싫었고 오래 혼자 버틴 아이입니다. 그 소리 없는 비명이 몸 밖으로 터져 나온 것 뿐입니다. 오늘 밤 아이 곁에 앉아 이렇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넌 잘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아이야.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아이도 그리고 당신도. 오늘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심리도시락은 당신과 아이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봅니다.